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라. 기회주의자가 되라. 우리는 흔히 기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외부에서 찾아오는 행운의 순간을 떠올린다. 완벽한 일자리, 이상적인 사업 파트너, 절묘한 타이밍의 투자 제안.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관객의 자리에 안주하게 만든다. 진정한 기회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태도와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긍정적 기회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역경과 장애물을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혹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보통 기회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엄청난 행운, 로또 당첨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만약 진짜 기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힘든 일, 그 역경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의 전환 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완벽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를 들면 완벽한 직장, 완벽한 파트너, 아니면 완벽한 아이디어 같은 거요. 우리 대부분이 속으로는 지금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다림은 신중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두려움이 신중함에 탈을 쓴 거거든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완벽한 순간이라는 신기루만 쫓다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덫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생각의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먼저 우리가 기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들을 좀 깨부수고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한번 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내 삶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지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회에 대한 오해?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저 관객석에 앉아서 박수만 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 아닌가요? 이상적인 사람을 기다리다가 결국 사랑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완벽한 사업 아이템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도 못하고 또 최상의 환경에 갖춰지기만 기다리다가 작품 하나 못 내는 그런 경우들 말이에요. 결국 완벽을 기다린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행동을 미루게 될까요?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당할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느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결국 신중함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은 일종의 회피 전략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관점의 전환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물해줄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보죠. 이건 누군가에게는 완전 절망의 검은색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그리는 기회의 흰색 캔버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건은 그냥 텅 빈 캔버스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색을 칠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뻔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손에서 확 뺏어와서 바로 내 자신의 손으로 가져오는 선언 같은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망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상황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직관에 반하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좌절이 사실은 가장 큰 기회라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역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 그림처럼 편안하고 순탄한 길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험난한 산을 오르는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훨씬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역경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가장 혹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유능한 트레이너인 셈이죠.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더 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안전한 갑판 위에 서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나의 생존 본능과 숨겨진 힘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폭발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그 가장 큰 위기가 사실은 가장 큰 보물이 숨겨진 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파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철학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요, 기회를 만들어내는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모든 것을 교훈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고 한번 해보죠. 보통은 난 역시 안 돼 이러면서 좌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청중 분석이 좀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꼭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찾는 겁니다. 이게 뭐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매일 타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본다거나 점심시간에 늘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곳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편함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셋째, 재량을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마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그 압박감 덕분에 최고의 집중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족감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볼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넷째,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쓰느라 1년을 그냥 보내는 대신에 오늘 당장 잠재 고객 딱 한 명에게 전화해서 내 아이디어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실패를 데이터로 취급하는 겁니다. 소개팅이 잘 안 됐다고요? 그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이런 유머는 효과가 없구나 라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모든 시도를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좌절하지 않잖아요. 그저 다음 실험을 위한 데이터를 얻었군 하고 생각할 뿐이죠.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이 말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4번째 습관, 즉시 행동하라는 원칙과 정확히 연결되는 말인데요. 준비가 되면 해야지 라는 말은 사실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일단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든 헤엄치게 되는 것처럼 행동을 시작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필요한 에너지와 능력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바로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처럼 A에서 B로 가는 깔끔한 직선도로 갔기를 바라죠.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은 어떻죠? 맞아요. 오른쪽 그림처럼 예측 불가능한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계획이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건 이 역동적인 파도를 타는 법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비바람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진정한 안정감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 바로 그 적응력에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그 역경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될 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관객입니까? 아니면 주인공입니까? 무대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객석에 앉아 있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능동적인 혹시- 창조자가 되라. 결국 기회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스는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행동에 나서고 심지어 사서 고생이라도 하겠다는 태도로 장애물에 맞설 것을 주문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되 그 기회가 외부에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내라.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점으로 바꾸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긍정적 기회주의의 핵심입니다.